우리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조그만 것들도 그렇지만 큰 결정들을 내리려고 하면 또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질문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퇴사를 할까요? 말까요? 퇴사를 해도 될까요? 워킹홀리데이를 가도 될까요? 세계 여행을 가도 될까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중퇴를 하고 싶은데 중퇴를 해도 될까요?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다양한 고민들이 다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은 바로 하고 싶은데 but 이에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고 싶지도 않으면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은데 근데 but 뒤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 일이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불행하고 내가 지금 이거 그만둬야 되겠어. 너무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but 현실적인 이유들 뭐가 있죠? 내가 나중에 돈을 잘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다시 이직을 하거나 직업을 찾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 인생에? 약간 이런 고민들, 두려움들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양한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공통된 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따라라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내가 하고 싶지만 but 현실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랑 이 현실적인 게 지금 저울에 이렇게 있어요. 저의 생각은 언제나 하고 싶은 것, 이 앞부분에 무게 중심을 훨씬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뒤에 현실적인 것에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두세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따져보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결국의 결정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래요? 아니면은 하기 싫은 일만 하고 살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적절히 섞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닐까요?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사는 거 너무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도전하고 해오면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특히 엄마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 너가 돈 벌고 싶지 않아도 돈 벌어야 되고, 일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맨날 놀기만 하고 하겠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살아요?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사는 거는 정말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남을 해치거나 남을 피해를 준다는 뜻과 이꼴은 아닙니다. 같은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를 더 낫게 이롭게 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남은 생각하지 않고 너만 생각해. 약간 이기적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현실적인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쪽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많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석유가 터지는 뭐 원전이라고 하나요? 그 석유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비유고 스스로 잘 생각했다 한 건데, 내가 이런 거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여기서 기름이 막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고 딴 데를 팔지는 않잖아요. 여기 기름이 있네. 더 파서 이 기름이 터지도록 해야겠다. 뭐 더 많이 나오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무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게임 있죠. 거기서 별을 먹으면 무적이 돼서 막 다 무찌르고 나아가잖아요. 빨리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연료가 정말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차를 계속 운전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점점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치겠죠. 여러분, 메마른 땅을 파지 마시고 석유가 나오는 곳, 내 마음이 끌리는 곳을 파세요. 세 번째 저의 생각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무언가를 한 순간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 하기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 다음에 그 이후 결과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에서 2달 살기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2달 살기 여행은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걸 통해서 영어를 늘리겠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나중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다른 목적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워홀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워홀을 갔어요 했을 때 워홀을 가서 돈을 번다거나 영어를 늘린다는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내가 워홀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자체가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내가 워홀을 가고 싶어서 갔으면 그러면 그것만으로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후에 내가 이걸로 뭐 실패를 했니 성공을 했니. 저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패한다 성공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내가 뭐 매달 뭐 300만 원을 벌어서 뭐 저금을 하기로 했어 라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그것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제 아는 분이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는데 주변 막 어른들이 내가 워킹홀리데이 가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생각해보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몰입을 많이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몰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행동을 할 때 다른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나의 보상이 될 때, 나의 목적이 될 때, 그때 몰입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해서 살 빼야지, 운동해서 건강해져야지 라는 이런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하는 그 시간 자체를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때 몰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좋아하게 되면 다른 결과들도 따라오죠. 뭐 내가 건강해진다든가 내가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결과는 따라오지만, 일단 나의 1차적인 목적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네 번째 저의 생각, 또 한번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만 배고픈 삶, 내가 하기 싫은 일만 하지만 배부른 삶.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앞에 게 좋아요.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배가 고프더라도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그래, 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배고프게 살 것 같아요. 평소 저의 생각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편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어떤 일을 해도 내 배만 채우면 된다? 이렇진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정말 뭔가를 키워서 먹는 그 음식이었다면 지금은 그 음식이 돈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배만 부르고 돈만 많으면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내가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돈을 적게 버는 게 낫냐? 내가 매일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낫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유의지, 나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선 그 자유의지를 꺾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럼 해! 하고 싶으면은 잘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99%거든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선택을 내렸을 때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또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남이 해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매일매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결정해야지 부모님이 언제까지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 결과에 만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게 많은데 아시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뭔가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에 자꾸 결정을 대신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결정을 내가 부모님 평생 내 옆에서 붙어서 죽을 때까지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맨날 옆에서 누가 결정을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내 의지에 따라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게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배우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나쁜 일이 일어났어. 그럼 무조건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다쳤어. 그랬을 때 그 다친 것이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이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의 배움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흥분을 했는데 좀 말을 엄청 빨리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것에 길들여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내가 결정한다. 못 먹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캐나다 와서 살면서 계속 중간중간,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편집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봐주시고, 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쭉 올라갈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 많이 알려주세요.